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다뤘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두고 위법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부평구 감사관실이 이 문제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부평구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문제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부평구는 체육관의 관리 운영을 이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겼는데요. 네. 부평구가 이제 운영을 맡겼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이제 프로그램 개설 등 이런 운영을 그 당시 부평구 생활체육회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수의계약을 맺고 부평구 생활체육회에게 이제 관리 운영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네. 하청이 하청을 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네. 관련법상 이제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 입찰로 이제 진행이 됐어야 한다라는 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2명이 주의 처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이제 감사 이후에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부평구 체육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평구 생활체육회였지만 이제 부평구 생활체육회와 부평구 체육회가 이제 합쳐지면서 부평구 체육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부평구 체육회에게 다시 여전히 이제 수의계약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맡기고 있었던 거죠. 올해까지도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네. 올해 계약금만도 이제 3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이에 이제 지난 9월 열린 이제 구정질의에서 이익성 부평구 의원이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예. 이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좀 밝혀다오. 라고 네. 이제 구정질의를 하게 되죠.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문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바탕으로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일정 부분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보고를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평구 의원들에게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6년 4월에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 체결됐고 한 달 뒤인 5월에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경징계에 그치고 네. 그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까지도 그 수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 감사관실의 조사 내용은 어떤가요? 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6년 감사관실의 지적 이후에도 수의 계약을 맺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법률 검토 결과 수의 계약이 이제 폭넓은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했다. 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이제 감사관실 조사 결과 나왔는데 하지만 감사관실은 명백한 법령 미준수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네.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에 대해서 2016년에 이어 2019년 이번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수의 계약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거나 청탁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두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는 기관 경고를 네. 그리고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기한한 부평구 시설공단 직원 2명, 그러니까 당시에 주의 처분을 받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그리고 부평구 관계자 이 진행 상황을 같이 관리했던 부평구 관계자 5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이제 징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이제 제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다 한 번 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감사가 마무리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4년을 끌어왔다는 건데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내용도 기존에 밝혀졌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김 네. 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구의회 보고 자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감사는 지난 이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보도해드렸던 여러 차례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사 결과 발표를 한 건데요. 때문에 그 구의회에서는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조사한 것이냐라는 이런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현장 상황을 먼저 직접 한번 보시죠.
답이 나왔어요. 한 달 보름 한 달하고 일주일 더하면서 그것도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좀 보고서가 확인 조사 보고서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지적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수의 계약서를 보면 이제 결재권자의 사인이 뭐 과장, 국장 그리고 이제 뭐 이사장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는데 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사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재를 한 누군가의 어떤 이런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번 조사는 담당 실무자의 의견 진술을 위주로만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결재를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결재를 하면서 어떻게 결재까지 하게 됐는지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아닌 그 결재권자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라는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감사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익성 의원의 문제 제기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OK 사인을 준 결재권자가 어떤 때는 국장, 어떤 때는 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국장이 결재를 했으면 국장한테 이게 어떻게 결재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문답서를 받든지 또 어떤 때는 과장이 전결을 했으면 과장한테 질의응답을 해서 묻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실무자 저희가 문답을 받으면서 이제 뭐 어떤 수사기관과의 청탁이나 또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은 확인한 사람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국장님이나 예. 과장님이나 당시에 그분들한테도 문답서 이런 거 다 받았습니까? 경위서?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네. 그 보고 이후에 이제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저희 헬로티비에 따로 이제 그 관련해서 입장을 전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방공무원 이제 징계 규칙상 비위 행위자와 바로 위 감독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네. 그리고 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급자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 왔는데요. 어쨌든 그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그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위법한 수의계약을 두고 그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었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 이제 그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쪽으로 의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조사특위 구성은 잠정 보류가 됐었는데요.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보고를 보면 야당 의원들의 어떤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조사특위 구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았던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수의계약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의 계양 지역의 소식들 취재 기자와 함께 모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호 기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인천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고 소식은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49살 A씨와 자녀 2명, 그리고 자녀의 친구로 추정되는 한 분까지 4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받고 이제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출동 소방관이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외부 침입자는 이제 없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명이 그대로 집안에서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도 이들이 쓴 유서까지 발견이 됐는데 유서 내용을 보면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생활이 뭐 힘들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운명을 좀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을 맡았던 이 49살 A 씨는 수년 전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이곳에서 자녀들하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한 가족 이제 가정이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는 또 딸의 친구까지 이제 같이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딸이 이 집에 왜 와서 살았는지는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이제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부모 가정 같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이제 그 계양구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하층의 어떤 가정은 아니고
임대료를 좀 지원을 받는 그 주거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뭐 차상위 계층 정도의 어떤 그런 가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A 씨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직장을 잃었다고 하네요. 직장을 잃고 나서부터 거의 1년 넘게 직장을 못 구한 것을 보니까 뚜렷한 수입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추정도 되고 자녀들도 이제 학생이거나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을 토로를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뭐 그렇지만 유서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정확한 이제 사인을 알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 고독사도 많이 있고 취약계층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 경제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지 정책이랄까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는 네.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는데요. 계양구 역사문화보건 사업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 준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계양산성 박물관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가 시공사와 이제 계양구청과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내년 이제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요거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계양산성 2017년 7월에 이제 기공식을 갖고 이제 공사가 쭉 진행이 돼 왔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뭐 계양구의 어떤 설계 변경도 있었고 공사 기간이 너무 뭐 촉박하다. 뭐 이 주장은 이제 시공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양구청과 시공사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지난 4월달에 해지가 되면서 공사가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양구청에서는 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새로운 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절차를 갖게 되는데 다행히도 지난 9월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면서 내년 3월쯤 이제 문을 열게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95%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뭐 이제 마무리 공사만 하면 잘 박물관이 지어질 것 같고 규모를 좀 보면 이제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공사가 되고요. 이 박물관은 이제 앞으로 일종 전문 이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 전문 박물관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박물관의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전시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종합박물관하고 전문박물관으로 나눠지는데 종합박물관은 이제 다양한 그 전시품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뭐 역사, 고고학, 뭐 사회, 뭐 인류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볼 수 있는 게 종합박물관이고 전문박물관은 그야말로 이제 한 가지 품목, 고고학이면 고고학, 뭐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제 전문박물관인데 여기는 이제 계양산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전시품을 유물들을 이제 보관하기 때문에 전문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1종, 2종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근데 1종은 좀 규모가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유물이나 전시품들이 한 100종 이상이 돼야지만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전시실도 한 100제곱미터 이상 갖춰야지 이제 1종 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이제 크기는 뭐 이렇게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현재 유물이라 이렇게 출토된 것들을 보면 한 1,500점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이제 됩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개관식을 갖게 되고 주민들은 그러면 전시회가 언제 되고 뭐 어떤 품목으로 이제 전시가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 내년 3월에 개관식 이후에 이제 전시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계양 산성 박물관과 관련된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전시품이 이제 전시가 될 거고
그리고 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유물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주민들이 아마 소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양구청에서 이런 유물들을 지금 기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막 기증을 하게 되면 뭐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도 박물관에 이렇게 기입도 되고 아주 좋은 일에 쓰일 것 같은데 우리 그 주민들이 혹시 그런 유물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 그 계양구에 좀 기증을 해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양 산성 박물관이 이제 개관을 눈앞에 두면서 계양구에서는 이 계양 산성 복원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산성이 복원되면 또 국가사적 지정이 되면서 계양 구청이 굉장히 귀중한 또 문화재를 소장하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재까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제 관계자 인터뷰를 좀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 착공하고 있고 또 내부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98%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9차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한 1,500여 점 이상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별도로 구입을 한 것도 있고 기증을 받은 유물들도 있기 때문에 유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계양산성 박물관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슈가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 김호 기자가 여러 가지 계양산성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으로 쓰였던 부평 미군기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 지어진 지하호까지 부평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부평 구민들이 이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창작극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새남매의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올해에는 부평을 넘어서 미추홀구까지 공연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공연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병창과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부평 지하호 등 부평에는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부평 지역 실버 연극단 은빛 여울이 지역의 아픔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라는 뜻으로 이제 새남매의 봄이라는 창작극을 만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강제징용으로 잃은 그 당시 이제 가족들의 아픔을 담고 있는 창작극입니다. 연극에 나선 배우들 모두 이제 부평 구민들, 전문 연기자가 아니에요. 부평 구민들인데요. 지역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구민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부평구에서만 주로 공연을 해왔는데 그런데 올해는 미추홀구 학산 소극장과 서울 대학로 드림시어터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저도 이 은빛 여울 분들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부평구 하면 또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좀 더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부평 미군기지, 이제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군수물자를 만들던 조병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평공원 부지는 조병창과 함께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던 미쓰비시 제강이 있던 곳이죠. 예. 인천 시민사회가 부평공원에 그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그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데, 그리고 조금 부평공원 위쪽으로 가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제강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약 1,000가구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약 한 20가구 정도만 모습을 갖추고 있죠.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부평 한봉산 일대에 24개의 굴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그 일본군들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판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는 이제 강제 동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평 지하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처럼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부평에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문가들이 부평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소식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